솔직히 저도 거울 볼 때 입가부터 보게 되거든요. 팔자주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거의 10년은 나이가 달라 보이니까 신경이 엄청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시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21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눈 밑 처진 마사지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따라하시고 효과 보셨다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팔자주름을 집에서 개선할 수 있는 마사지법부터 팔자주름 유형별 해결법까지 총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팔자주름이 왜 생기는지부터 짧게 정리하자면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의 손실이에요. 정확히는 앞볼 근육의 약화인데요. 원래는 근육이 피부를 짱짱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도 빠지거든요. 그럼 그 위에 얹어있던 피부가 맥없이 아래로 처지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지방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점점점 내려오는데요. 코 옆에 근육에 지방이 걸리면서 그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깊게 패여 보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밖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게 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옆으로 누워 자거나 턱을 자주 괴거나 이런 분들도 한쪽에만 압력이 쏠리면서 그쪽 주름이 깊어질 수 있고요. 근데 요새 사람들 러닝 많이 하잖아요. 그쵸? 러닝 많이 하면 얼굴 처지고 늙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진짜예요? 네, 과도한 운동도 주름의 원인 중 하나긴 합니다. 러닝할 때 너무 격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뛰거나 아니면 중력을 거스리는 운동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볼살이 빠지면서 주름이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정도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무표정한 표정이랑 활짝 웃는 얼굴이랑 뭐가 더 주름이 많이 생길까요? 당연히 활짝 웃는 게 주름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무 크게 웃거나 크게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무표정한 얼굴은 주름은 안 생길지 몰라도 오히려 얼굴을 처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안 쓰면 허벅지가 점점 얇아지는 것처럼 얼굴 근육도 안 쓰면 빠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을 예방하려면 무조건 안 웃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필요한 근육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입꼬리만 옆으로 당겨서 웃으면 팔자주름이 깊어지는데요. 앞광대 근육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웃으면 광대 근육이 자극되면서 얼굴이 더 탄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본인의 팔자주름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팔자주름 유형을 알아보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거울을 보시면서 체크해보세요. 만약 내가 입 자체가 튀어나와서 주름이 깊어 보인다. 이건 치아 교정이나 윤곽의 문제입니다. 즉 얼굴 골격이 그렇게 타고났거나 치아 교정 후 얼굴 윤곽에 후천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다음으로 볼살을 위로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이때 주름이 펴진다. 그러면 탄력 저하가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 옆에 불룩한 살이 얹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지방이 아래로 처지면서 생긴 주름이라 채우기보다는 처진 지방을 정리하거나 올리는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각각의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우선 어떤 유형이든지 공통적으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홈케어 루틴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딱 3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마네킹까지 준비했습니다. 팔자주름의 시작과 끝점에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이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앞광대 근육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일명 이 운동입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앞볼 근육이 힘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단련시켜야 합니다. 우선 손가락으로 눈가주름이 생기지 않게 가볍게 눈가를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입모양을 이 하고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건 입꼬리를 옆으로 찢는 게 아니에요. 앞광대 근육을 바짝 끌어올리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5초간 유지하고 힘을 빼는 걸 10번 반복하세요. 저도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면서 꼭 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팔자주름 마사지인데요. 이건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팔자주름을 라인을 따라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건 모델 한혜진 씨와 여러 연예인들도 해서 더 유명해진 방법인데요. 이렇게 손을 입 안으로 넣어서 꾹꾹 누르듯이 근육을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 바로 옆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입술 끝까지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막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팔자주름 예방에도 좋고 이미 생긴 주름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압력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코 옆 팔자주름 시작점 부위는 얼굴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곳이라 너무 강하게 짓누르면 오히려 멍이 들거나 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손가락의 지문 쪽을 이용해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 방향 당기기입니다. 주름은 아래로 처지면서 생기죠? 그럼 우리는 위로 당겨줘야 합니다. 검지와 중지를 팔자주름에 대고 대각선 위쪽,
즉 귀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가서 색소 침착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크림이나 오일을 충분히 바른 상태에서 부드럽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양쪽 동일하게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얼굴 근막 스트레칭인데요. 근막이라는 건 우리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우리 피부를 지탱하는 옷걸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옆광대 근막이 굳어서 뭉치면 옷걸이가 힘을 잃으면서 얼굴살이 중력 방향으로 툭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굳어있는 이 옆쪽 지지대를 위로 쭉 끌어올려서 다시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해주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양 손바닥을 옆광대에 대고 전체를 위로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하세요. 머리카락 경계선까지 당겨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살이 처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부드럽게를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피부는 고무줄 같아서 너무 과하게 당기면 오히려 엘라스틴 섬유가 끊어지면서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일이나 크림 없이 맨살에 벅벅 문지르면 색소 침착까지 생길 수 있고요. 아픈 게 효과가 좋은 거겠지? 라는 생각은 팔자주름에선 절대 금물입니다.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압력, 딱 그 정도가 적당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오일을 바르고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간단한 거는 밤에 세안한 뒤에 기초 제품을 듬뿍 바른 상태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지 전후로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30초 정도 감싸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다 싶으시면 압력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횟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묵직하게 눌러주셔도 괜찮고요. 본인의 피부 상태를 보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원장님, 근데 아이크림을 팔자주름에 바르는 건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깊어진 주름에 크림을 바르는 건 가뭄나서 갈라진 땅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크림은 사실 일반 크림이 고농축된 버전에 가까운데 이걸 이미 깊어진 주름에 발라봤자 그냥 겉만 살짝 촉촉해지고 말 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주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부 속에 있으니까요. 그럼 화장품은 아예 소용이 없나?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아이크림 대신 오히려 레티놀을 추천드려요. 레티놀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하지만 자극이 강한 편이라 아주 소량씩 격일로 시작을 해서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중에 선크림은 당연히 필수예요. 피부가 처지고 주름지고 모공이 커지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인데요. 그래서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사지법 잘 따라하고 스킨케어만 열심히 해도 팔자주름 없어지나요? 확실히 많이 개선은 되죠. 특히 팔자주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신 분들이 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고요. 근데 이미 주름이 정말 깊게 생겨진 분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팔자주름이 정확히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입이 튀어나오거나 코 옆에 푹 꺼진 골격형 분들, 또 주름이 생긴 지 너무 오래돼서 골처럼 깊게 패인 분들은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필러죠. 근데 이때 필러를 너무 과하게 넣으면 정말 안 됩니다. 웃을 때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필러가 위로 밀려 올라가서 주름이 더 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주름의 깊이나 피부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능한 최소 용량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채우는 게 기술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신 분들은요, 채우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리프팅 장비예요. 느슨해진 유지인대를 다시 짱짱하게 조여서 살을 원래 자리로 보내주는 거죠. 여기에 주베룩 같은 콜라겐 재생 주사를 더하면 피부 자체에 탄탄한 힘이 생기니까 훨씬 쫀쫀해집니다. 세 번째, 팔자주름 위쪽에 살이 많아서 코 옆 살이 불룩한 지방 과다형인 분들은 절대 필러부터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살이 많은데 주름 채워보겠다고 뭘 더 넣으면 얼굴이 더 커져 보이고 주름이 오히려 부각됩니다. 이분들은 인모드나 온다, 비올렛 같은 시술로 처진 지방을 먼저 정리하면 주름의 경계선이 완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매끄럽게 하는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것들을 받으면 얼굴 라인이 매끄럽게 정돈이 되죠.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관리 차원에서 이런 레이저 시술을 직접 하는데요. 일단 사진 찍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킨 부스터 시술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주베룩 같은 콜라겐 재생 주사가 효과적입니다. 우리 피부가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 내 피부 속에 콜라겐 씨앗을 심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피부가 노화되면 콜라겐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주베룩이 들어가서 이 공장을 다시 쌩쌩하게 돌려주는 거죠. 인위적인 물질로 빵빵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원리라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얼굴이 좋아졌는데 하는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피부 자체에 힘이 생겨서 표면도 쫀쫀해지고 주름이 옅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보통 필러의 인위적인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베룩을 선호하세요. 그럼 원장님은 필러랑 주베룩 중에 뭘 더 추천하세요? 이건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내일 당장 중요한 모임이나 촬영이 있어서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혹은 주름이 너무 깊어서 확실한 지지대가 필요하다면 필러가 맞습니다. 필러는 텐트에 기둥을 세우는 것 같아서 넣자마자 바로 펴지거든요. 반면에 나는 시술한 티가 나는 게 너무 싫다, 혹은 시간이 좀 걸려도 내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면서 은은하게 차오르는 게 좋다, 이러신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이 잘 맞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필러가 단단하게 아래에서 받쳐주고 주베룩은 그 위에서 피부결을 쫀쫀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둘을 동시에 하면 안과 밖으로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또 필러의 즉각적인 효과와 주베룩의 장기적인 개선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루 3분으로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는 홈케어 방법과 주름이 깊어졌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술 옵션도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 방법을 꾸준히 매일 30초라도 따라해 보세요. 홈케어든 시술이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우리 몸이 관리하는 만큼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피부도 관리하는 만큼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틈틈이 직접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